안녕 부독 친구들, 뿌리 깊은 독해 이동재 선생님이야. 자, 오늘 읽어온 책은 누구에 관한 책이었더라? 맞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에 관한 책이었죠. 자, 안창호 선생님이 활동하던 시기는 언제였을까? 그렇지. 자, 다들 알고 있겠지만 일제강점기 전후로 활동하신 분이야. 자, 그렇다면 어떤 활동을 하셨을까? 책을 읽어서 당연히 알겠지. 안창호 선생님은요, 우리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입니다. 자, 안창호 선생님이 독립을 위해 노력하셨다는 건 아쉽게도 우리 조선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다는 의미일까? 그렇죠. 일본의 통치를 받는 신세로 전락해버렸다는 뜻이겠지. 즉,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된 거야. 근데 뭔가 이상하지? 대한제국이 아니라 선생님이 아까 조선이라고 불렀어. 아니, 왜 갑자기 대한제국에서 조선이 된 거야? 단순하게 대답을 해보자면, 대한제국이 망했기 때문이지. 아니, 근데 선생님, 망한 거랑 다시 조선이라고 불리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 슬프게도 여기서 조선은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500년 역사를 가진 조선, 나라로서의 조선이 아닙니다.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삼게 되면서 하나의 통치 지역으로서 조선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된 거야. 너무 비통하고 슬프지만 힘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지. 자, 그렇다면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고 일본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 나갔을까? 자, 시기별로 통치 방식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처음에 일본은요, 총과 칼을 빼서 조선 땅을 다스리기 시작했어. 한마디로 폭력적으로 다스린 거죠. 자, 이러한 통치를 무단 통치라고 해. 여기서 무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싸울 무, 즉 힘을 의미하겠지. 자, 그리고 끈을 단, 끈다, 즉 단호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합쳐져 만들어진 거야. 다시 말해, 힘을 앞세워 단호하게 우리 민족을 다스리는 통치 방식, 이거를 무단 통치라고 해. 자, 이 시기 우리 민족은요, 일본의 총과 칼 아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기 경제 상황을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볼게. 경제적인 모습은 어땠을까? 일본은요, 먼저 그 농민들의 삶의 터전인 이것부터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뭘까? 지금과 다르게 옛날 백성들은 이것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지. 뭐지? 세금이 나오는 곳, 토지입니다. 토지 문제부터 건드렸어. 1910년부터요,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걸 벌였는데 약 8년 동안 이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건 나라 안의 토지 전체를 위치, 넓이, 생김새, 가격 등을 조사해 토지 주인의 소유권을 확실히 해주는 겁니다. 자, 너무 어려운 것 같으니까 예시를 들어보면, 자, 여기 선생님 오른편에 A라는 사람의 땅이 있고요. 왼편에 B라는 사람의 땅이 있어. 쉽게 말해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 땅은 여기에 있구나. 주소가 이거구나. 넓이는 어느 정도구나. 땅의 생김새가 이렇구나. 가격은 이렇게 매겨야겠구나. 여기에 주인은 누구지? 아, A라는 사람이구나. 자, 서류를 만들어서 도장 꽝 찍어주는 거야. 자, 이제부터 이건 너의 땅. 자, 이거는 B의 땅. 소유권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겁니다. 어때? 겉으로 봤을 때는 좋아 보여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 토지 주인이 이 땅이 A 땅, 이 땅이 B 땅, 자기 땅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 과정이나 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이요. 매우 복잡했던 겁니다. 야, 너희들 이거 신고하기 위해서 증명해야 되는 서류가 이만큼이야. 근데 문제는 지금 일제강점기잖아. 한글로 써서 제출하면 안 돼. 일본어로 제출해야 돼. 서류 자체도 일본어로 돼 있어. 너무 복잡한 거지. 평생 농사만 짓던 백성들이 일본어를 어떻게 합니까? 그죠? 신고 기간은 짧고요. 준비할 것은 많고. 그러니 어떻겠어?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졌겠니? 제대로 안 이루어졌겠죠. 자, 신고되지 않은 땅들이 너무 많아. 뭐 더 연장해 줬을까? 아닙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 일본이요. 난 분명히 신고할 시간 줬어. 근데 너희들 조선인들이 신고를 안 한 거야. 안 했으니 우리는 강제로 빼앗을 거야. 강제로 빼앗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이 과정에서 강제로 삶의 터전을 일본에 빼앗기게 됩니다. 알겠죠? 자, 토지 조사 사업만 문제였던 게 아닙니다. 당시 회사령이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회사령은 말 그대로 회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일본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정확히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로웠다는 거지. 결국 이 조건에 부합한 조선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은 회사를 마구 세워서 돈을 벌었지만 우리 민족은요, 그러지 못했어. 조건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본에서 보낸 관리들이, 인정을 해줄까? 조선에서 장사하고 싶어 하는 조선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회사 세우고 싶어 하는 조선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막 서류를 완벽하게 작성해서 갖다 냈어. 인정해 줄까요? 안 해줍니다. 자, 뭐 인정해주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거지. 조선인들이 돈을 벌어서 분명히 어디에 쓸 것이다. 독립운동에 쓸 것이다. 자, 그러니 조선인들이 회사 세우는 걸 막아야 된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 자본이 부족하잖아요. 돈이 부족하니까 일본에 맞설 기술력을 가지기도 어렵고요. 독립운동은 당연히 힘들었겠지. 돈이 없잖아. 돈이 있어야지 하지. 자, 근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행히 우리 민족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근데 방금 이야기한 토지조사 사업이나 회사령 등으로 인해서 정확히는 우리 조선의 경제가 많이 망가졌어. 그럼에도 우리 민족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 힘으로 독립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했죠. 대표적으로 3.1운동도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서 힘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심에 계셨던 분이 바로 오늘 공부할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자, 안창호 선생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할 거니까 너희들 영상 잘 보고 책 꼼꼼하게 읽고 비법 노트 작성해서 과제해서 수업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보느라 수고 많으셨어요.